우리나라의 신경과 전문의가 1년에 나오는 게 100여 명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신경과 뇌졸중 보시는 선생님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졸중에 관련된 그러한 검사나 그런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검진센터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전원을 받아서 볼 때에 제대로 된 경동맥 초음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개원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오늘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동맥 질환, 전체 뇌경색 질환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색전증, 엠볼리즘이나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스트로크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뇌혈관의 상태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초음파에 앞서서 해부학을 알아야 되겠죠. ECA가 앞쪽에 있고 안테로메디알로 있고 포스테로라테랄로 ICA가 있어요. 근데 이게 individual variability, 즉 사람들마다 다 생김새도 다르듯이 혈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혈관의 구조가 꼭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시되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이 ICA와 ECA 감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어네토미컬한 텀을 잠깐 살펴보면은 밑에 이제 CCA가 있죠. 심장에 가까운 쪽을 프록시말 CCA라고 하고 멀리 있는 쪽을 디스탈 CCA, 그 다음에 이쪽 바이퍼케이션 되는 부분에 벌브가 있겠고, 이 벌브에서 위쪽으로 이 에이펙스, 그 다음에 ICA가 되겠습니다. 초음파의 원리를 살펴보겠는데, 이 초음파의 원리를 알면은 나중에 나오는 아티팩트나 판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트랜스듀서에서 소리를 내게 되죠. 초음파를 내게 되면 그 웨이브가 매트리스에 부딪히고 이게 반사돼서 나왔을 때의 그 파를 이제 우리가 귀로 듣는데, 이걸 리시버에서 받아서 이 매질의 형태나 매질의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쏘게 되면은 이 초음파 박쥐 같은 경우나 돌고래는 이를 이용해서 먹잇감을 구하죠. 초음파의 특성상 이게 가게 되면은 이 매질에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초음파 리프팅을 말하죠. 이 흡수되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피하 지방층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좀 태워서 피부가 쪼그라들게 해서 주름을 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겠고, 또한 이게 암이나 어떤 종괴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eflection, 이게 반사되어서 나오는 웨이브죠. 그 다음 스캐터 되기도 하고, 이게 굴절돼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트랜스듀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니어 컨벡스가 있는데, 우리 경동맥에서는 이 리니어 트랜스듀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왼쪽에 이제 나오는 이 볼록 나오는 것이 대개 화면의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2차원적으로 화면에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볼록 나온 것이 왼쪽인데, 볼록 나온 쪽을 오른쪽으로 하셔도 되고 왼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세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볼록 나온 쪽이 화면의 왼쪽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빨간 쪽이 볼록 나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의 왼쪽이죠. longitudine하게 볼 때 위쪽이 가게 되는데, 위쪽이 바로 화면의 왼쪽이 됩니다. 원통형의 경동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뿐만 아니라 옆도 봐야 되기 때문에 longitudineal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앞쪽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뒤쪽으로도 보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자, 경동맥을 볼 텐데 CCA죠. 이게 CCA이고 트랜스버스니까 동그랗게 보이고, 롱지튜디널하게 보니까 길쭉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컬러를 띄어서 블러드 플로우의 헤모다이나믹을 보게 되겠고, 또한 펄스 웨이브를 띄어서 이 웨이브의 형태를 보고 정확한 혈역학적인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지튜디널 스캔으로 이제 ICA를 보고 ECA를 봐요. 근데 ICA하고 ECA가 이론상으로는 앞쪽 안테로메디알이 ECA이고 포스테로 라테랄이 ICA 같은데, 이게 구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이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ICA는 약간 좀 더 EC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웨이브가 좀 완만합니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ECA는 CCA와 비슷하게 acceleration time이 짧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웨이브를 보이고, 요 비교가 있는데 밑에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죠. ICA가 비교적 크고 ECA가 비교적 작고, 위치는 ICA는 포스테로 라테랄 뒤쪽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
ICA는 브랜치가 없죠. 하지만 ECA는 뭐 페이셜이나 아니면 갑상선으로 가는 브랜치가 있겠고, 레지스턴스가 ICA는 낮습니다. 뇌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low resistance, ECA는 high resistance. 이 레지스턴스가 높느냐 낮느냐를 보는 것은 픽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차이가 클 때, 즉 여기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의 차이가 ECA가 ICA보다 더 크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혈관의 경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펄스 프레셔가 증가하죠. 즉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증가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저항이 증가될수록 펄스 프레셔가 커지듯이 이 레지스턴스가 높을 때에는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아스톨릭 벨로시티가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그 다음에 템포럴 탭인데 이 템포럴 탭이 EC는 조금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ICA하고 ECA가 구분이 안 될 때 매우 유용한 팁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우리가 뇌경색 환자를 볼 때에 있어서 중요한 ICA에 심한 어클루전이 있었을 때에 이 템포럴 탭이 유용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보시게 되면은 템포럴 탭이라는 거는 이제 귀 앞쪽에 템포럴 아테리의 펄스를 만지고 거기를 탁탁탁탁 쳐주게 됐을 때 이 웨이브가 이게 ECA죠. ECA가 액셀러레이션 타임이 좁고 픽 올라가죠. 다이크로틱 로치가 있죠. 이거는 에어틱 밸브가 닫힐 때에 나오는 딱 내려가는 림핑하는 그러한 웨이브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엔드 다이아스톨릭으로 시스톨릭이 쭉 되면서 내려가는 그런 벨로시티를 보이는데, 템퍼럴 아테리를 촉지하고 여기를 쳐주게 되면 이 웨이브가 이렇게 서투스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ICA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에, 즉 ICA 스테노시스가 심하니까 EC로 대부분 블러드 플로우가 가는데, 이때 이게 템포럴 아테리라고 하면 요거를 맞게 되면은 이 나머지 밑으로 오는 플로우 벨로시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 템포럴 탭을 이렇게 했을 때에 소어투스가 보인다. 되게 이렇게 보일 정도라 그러면은 ICA가 아주 좁아져 있어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스펙트럴 브로드닝이나 아니면 투 앤 프로 패턴의 그러한 특징적인 스테노틱 리전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경동맥 초음파를 접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후반부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일단은 경동맥 초음파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2D를 보고, 그 다음엔 컬러 플로우를 보고, 나중엔 펄스 도플러를 본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2D를 보는 거는 이렇게 경동맥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플로우는 헤모다이나믹, 혈력학적인 거를 알 수 있겠고,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펄스 도플러를 띄워서 보게 됩니다. 2D에서는 알아야 될 것이 이게 협착을 확인하게 되겠고, 또한 IMT를 측정하고 나중에 형태를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D를 보는 방법은 앞에서 보는 방법과 뒤에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간 것이 화면의 왼쪽이 간다 그랬죠.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걸까요? 보시면은 ECA가 조금 더 표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anterior approach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anterior approach죠. 이게 ECA하고 ICA 간별인데 ECA가 좀 작고요. ICA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볼록 나오고 ECA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ICA가 앞쪽에 있죠. ICA가 앞쪽에 있고 ECA가 뒤쪽에 있으니까 posterior approach를 시사하겠습니다. IMT는 인티마 미디아 thickness라 그래서 혈관의 내중막 두께를 보는 건데요. 자세한 조직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엔도셀리움이 가장 안쪽에 있겠고, 튜니카 인티마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튜니카 미디아 머슬 레이어, 스무스 머슬 레이어로 이루어진 튜니카 미디아가 있겠고, 튜니카 익스터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튜니카 인티마 요 사이에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리피드가 침착이 되고 여러 가지 염증에 의해서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두꺼워지면 플라그 형성이 되겠죠. 인티마 미디아 thickness인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화가 되겠고, LDL이 들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면서 IMT가 두꺼워지게 되고 나중에 부풀어 올라서 플라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IMT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어퍼 리미트를 0.9mm 이상이라고 보고, 이 이상일 때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CCA가 쭉 있겠고, 2D로 보면서 쭉 보죠. 이제 벌브가 있겠고, ECA가 있겠고, 요거 밑에 거는 ICA죠. 벌브에 이제 지나서 ICA 프록시말,
ICA 디스탈까지 꼭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D에서 ICA하고 ECA를 구분해야 되는데 다시 그 차이를 봅시다. ECA는 ICA보다 작고 브랜치가 있어요. 브랜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로 안테로메디알 쪽에서 관찰되겠고 도플러를 띄워봤을 때에는 이렇게 업스트록 즉 엑셀러레이션 타임이 좁고요. 그 다음에 ICA는 좀 넓고 분지가 없고 브랜치가 없고 포스테로 라테랄에서 관찰이 되고 이렇게 펄스 도플러를 띄워보게 되면은 ECA보다 좀 완만한 시스톨릭 픽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CA와 CCA 그 다음에 ECA 그 다음 버테브라 아이테리를 보게 되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CCA는 업스트록이 엑셀러레이션 타임이 적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CA와 비슷한 패턴으로 ECA가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 ICA는 조금 완만한 엑셀러레이션 타임을 보이고 이러한 좀 낮은 저항값을 보이고요. 버테브라 아테리는 솔직히 이 속도보다는 혈류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 이 플로우가 체크되느냐 안 체크되느냐가 중요합니다.